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간의 경제학.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간에 관한 영화를 제가 한 이제 두세 편 소개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영화가 여기 In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어떤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령 아주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시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는 아마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지, 특별히 시간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배고프면 밥을 먹고, 또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일도 그만하고, 깜깜해지면은 이제 자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생활이고, 그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그러한 그 라이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간이라고 하는 걸 인간이 언제 이거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시간의 흐름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인간이 의식 속에 자각하면서 그거를 시간을 의식하면서 살게 된 거는 아주 오랜 그 역사를 가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인간이 시간의 그 흐름에 대해서 아주 그 의식에 확실히 각인시켜 놓고 살게 된 것은 아마도 산업혁명이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인간 사회에 도입되면서 인간이 시간을 명시적으로 의식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본주의가 시작되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융성하게 되고,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이동을 하는 거가 옛날처럼 무슨 나룻배 타고 가고 뭐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기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수단으로 가장 빠른 거가 기차, 자동차 이런 건데요. 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이 장거리 이동에서 기차인데, 기차는 떠나는 시간을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아무 때나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뭐 한 편, 아니면 뭐 이틀에 한 편 떠나는 만약에 기차가 있다면,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차 출발 시간 전에 가서 그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는 순간 모든 일정이 어그러지고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거가 아, 엉망진창이 되게 되니까, 시간의 어떤 이 가치가, 또 시간을 명시적으로 의식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시계입니다. 시계가 기차역에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제가 파리에 가면 파리의 그 뮤제 독세, 그
그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오르세 미술관은 사실은 기차역이었습니다. 그거가 이제 이 프랑스에서 이제 파리에서 파리 박람회를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기차역으로서 이제 가치를 잃고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미술관이 됐죠. 그래도 그런데도 지금 가면 그 시계 옛날에 그 기차역에서 쓰던 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그 시계의 그 뒤편 그 안쪽이죠. 안쪽에가 그 카페로 지금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카페에서 보면 그 시계 그 큰 시계의 뒷면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기차역에서 중요한 그 롤을 하는 것이 이제 시계죠. 또한 이 산업혁명이 나고 공장이 이제 들어오고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냐면 노동 시간에 따라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 시간에 따라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자가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는가 그 시간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임금 지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임금 노동자라고 할 때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 시간, 일한 노동 시간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노동자가 생기면서 소위 그 프롤레타리아, 이제 칼 막스의 이 계급 개념으로 한 프롤레타리아인데, 프롤레타리아하고 예전에 농노나 노예하고 다른 거는 옛날에 노예나 농노는 거의 노동자의 신체 자체가 말하자면 어떤 주인한테 귀속되는 거지만 이때 산업사회 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어떤 산업 자본가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노동자가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임금을 받게 되고 몸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 노동 시간만 자본가한테 파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그리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인간 사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 어떤 노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알게 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3차원의 공간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는 네 번째 차원의 이 축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4차원이 됩니다. 시간축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알기 힘든, 왜냐하면 4차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참 생각해내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또 얻게 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과연 인간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는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는가 이러한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다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권 선언에 보면 루소의 어떤 그런 인간 사상도 그렇지만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하고 신은 인간을 이 세상에 평등하게 보냈다. 이러한 거가 어떤 전제가 되는데 우리가 현실 사회를 보면 인간 사회가 평등하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재능도 다 불평등하고요. 또
이 살아나가면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부가 또 평등하게 축적되지 않고요. 또 이거가 시간을 지나면서 부가 대물림되면서 더 불평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부나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피치 못할 어떤 이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고 선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평등하게 태어난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거는 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일주일 뭐 이런 간격으로 보면 평등하다는 뜻이죠. 단지 아주 장기적으로 라이프타임 그 호라이즌을 생각하면 물론 불평등하죠.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죽는 사람이 있고 뭐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병으로 일찍 죽고 뭐 사고로도 일찍 죽고 하니까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불평등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을 생각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주어지는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일주일은 7일이 주어지고 한 달은 30일이 주어집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앤토니 퀸이 나왔던 영화 25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하여튼 2차 대전 때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긴 하지만 25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제목인데요. 25시, 그거는 누구나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24시 이후에 넘는 시간은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같은 그 영화에서는 뭐 그 상징적으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타임 시간의 어떤 부존량은 다를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요. 사전적으로는 그것을 누가 더 많을지는 사전적으로는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가 또 이 시간의 그 부존량에 대한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 인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2011년에 나온 영화인데 흥행은 별로 하지 못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어떤 음울한 아주 그 비관적이고도 어떤 어떤 밝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도 좀 찜찜하고 그 흥행에도 성공하지 못한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됩니다. 이 영화는 가상적인 어떤 사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수단은 무엇이냐면 화폐나 돈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시간이 거래 수단이자 시간이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회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시간이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하게 부자인 경우는 말하자면 이론적으로는요,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시간이 무한히 많이 주어지면 계속 살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젊은 나이 이후에는 늙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로 계속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시간을 만약에 다 쓰면 남는 시간이 0가 되면 그 사람은 그때 죽는 겁니다.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사고 팔고 합니다. 시간을 사서 그게 소득이 돼서 그걸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품도 사는 재화의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걸로 자기의 생계를 연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산업사에서 돈을 벌듯이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을 가지고 씁니다. 또한 시간을 부자한테는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증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몰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탈취할 수도 있습니다. 훔칠 수도 있죠.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죄도 저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가치의 기준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시간이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그 각자 가진 시간의 어떤 집합, 시간의 예산 제약식은 누구한테나 공평하지 않고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빈부격차가 심한 그러한 사회가 되는데 영화에서도 보면 아주 가난한 달동네가 있고 아주 부자 동네가 있습니다. 그 부자 동네는 치안이 굉장히 철저하고 감시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서 거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된 그러한 사회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가난한 동네 청년이 우연히 시간을 얻게 돼서 그 부자 동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부자 집의 그 처녀와 알게 돼서 사귀게 되고 또 이 가난한 청년이 그 동네에 왔던 거를 이상하게 여긴 그 시간 그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경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친구를 추적하는 그래서 이 둘이 도망 다니고 또 그러면서 그 은행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저장소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은행인데 그거를 탈취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빈훗처럼 시간을 좀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일부 계층에 이 계층에 맞춰져 있는 그러한 아주 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좀 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모험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아주 비참하게 살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팔 시간도 없고, 이래서 아주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제, 그러한 아주 음울한 그러한 사회인 거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빈곤층을 더 빈곤하게 만들고 부자가 더 부유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그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시간을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없는 시간을 더 팔아야 되니까 아주 착취를 당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현상도 생기고, 산업사회에서도 우리가, 부채가 많은 국가는,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를, 이 실질 가치를 줄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2026년에 우리가 보면, 5년, 6년에 보면, 시중에 화폐가 무지하게 많이 풀려갖고 지금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거랑 비슷하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결국은 그러한 국가 부채는 실질 가치를 줄어들이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화 장면인데요. Time is money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 젊은 남녀가 이제 가난한 집안의 이 청년과 부잣집 처녀가 이제 탈출하고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이제 이 관계를 그린 그런 장면이죠. 그게 이제 그리고 이거가 이제 자기의 소득,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의 부전이 이렇게 팔뚝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물건을 사거나 뭘 하면은 이 시간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남한테 뺏거나 혹은 증여받거나 하면은 이 시간을 더 주입해서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러한 물론 가상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사회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러한 그 시간 단위라고 하는 거가 모든 개인한테 동일하게 주어지고 또 동일하게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주 기다리는데 초조할 때 심정이 일각이 여삼치다. 다시 말해서 일각이 3년의 삼추라고 하는 거가 이제 3번의 가을을 지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느리게 여겨지는 거죠. 시간이 잘 안 가는 거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가는 거가 너무나 쏜살같이 지나가서, 벌써 1년이 지났나?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재는 시간은 일정한 단위로 지나가지만 개인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또 사람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보로인가요? 그 담배가 롱 사이즈가 나왔는데 롱 사이즈가 왜 나왔냐 하면은 그 담배를 만든 회사의 오너가 전에 아마 연애를 했다가 아마 실연을 당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담배 한 대만 피우고서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담배 한 대가 너무 빨리 피워갖고 이건 너무 빠르구나. 그래서 담배 한 개를 좀 길게 만들어서 조금 오래 피울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4차원의 시공간에서는요. 제가 듣기로는 중력이 세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 커지면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쓰는 시간에 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면 시간이 하루를 썼지만 그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으면 오래 일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별로 하는 일 없이 어제도 아무 일도 안 했고 오늘도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가면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네.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이론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내가 보내는 시간의
내가 더 많은 어떤 경험이나 일이나 노력을 들인다면 그 시간의 흐름이 좀 무거워져서 천천히 흐르는 것 같고, 말하자면 내가 쓰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가벼워서 아마 빨리 흐르지 않을까. 이것도 뭐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어떤 그 사용의 효율성은 그 시간에 얼마만큼 내가 어떤 노력과 어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썼나에 따라서 본인이 느끼기에 시간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지만 더 길게 쓴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더 짧게 쓴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젊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늙어보면 아는데 젊었을 때 그 주어진 젊음의 시간을 아껴 써라. 촌음을 아끼고 시간을 귀히 여겨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명제 때문일 겁니다. 이 점이 아마 돈과 다를 겁니다. 우리가 돈이나 부라고 하는 거는 벌었다가 그걸 써버리고 나서도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원은, 나한테 주어진 자원은 내가 써버린 시간은 다시는 그 시간을 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봐야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점에서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이죠. 왜냐하면 왜 그 시간이 지나간 거를 경험해 봐야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어서 그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그 지나간 시간의 그 가치, 그 귀중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한테 주어진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한테 제발 젊을 때 그 황금기를 흘려보내지 말고 잘 써라. 그렇지만 젊은 사람한테는 그게 잘 실감이 안 되는 거가 보통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주제인 그 영화를 두 편을 여기서 더 소개를 하면요. 하나는 슬라이딩 도어스라고 하는 기네스 펠트로가 주인공을 맡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주인공 기네스 펠트로가 헬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지하철이 문을 닫기 전에 그 지하철을 탄 경우와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마치 문이 확 닫혀서 못 탄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지하철을 탔으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탔으면 이 헬렌이 집에 가고 자기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고 있는 거를 목격하게 되고 거기서 남자와 뭐 헤어지게 되고 또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약에 그 슬라이딩 도어를 놓쳐갖고 지하철을 못 타면 그 불륜의 현장도 목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순간에 따라서 그 타임, 슬라이딩 도어를 안으로 가냐 밖으로 가냐에 따라서 그 타임 디펜던트 그 라이프 패스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시간의 경로가 어떤 라이프 패스가 완전히 다른 패스로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그 인생의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또 하나의 영화는 아마 이것도 유명한 영화인데 그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뭐 이런 영화죠. 그래서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거는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완전 노인으로 죽기 직전에 노인으로 태어나갖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젊어지는 거죠. 나중에 완전히 어린아이가 돼서 말하자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거꾸로 가는 타임 패스를 그려주는 영화인데 이 로man틱 판타지의 영화인데요. 이거는 스캇 피츠럴드의 그 단편 1922년에 나온 단편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참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영화긴 한데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브래드 피트는 이제 어렸을 때 아기 있을 때가 할아버지가 되고 점점 젊어지고 여자 주인공인 누구죠? 케이트 블란쳇은 이제 정상적으로 늙어 가는데 이 타임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면서 만나는 그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인이 돼서 이제 이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 크로스오버가 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는 거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라이딩 도어스 기네스 펠트로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고요. 아주 젊었을 때의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벤자민 버튼의 그 거꾸로 가는 시계에 관한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하고 케이트 블란쳇이 이제 두 주인공으로 나와서 한 사람은 이제 거꾸로 젊어지고 이제 이 여자는 보통대로 이렇게 늙어져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아주 판타지로 잘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을 주제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인간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시간이 그 시간의 배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이 지나가 버린 비가역적인 시간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가, 또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